호수의 얼굴. 스페인 빌바오에 평온하게 흐르던 네르비온 강에 예고 없이 섬뜩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소녀 같았고 얼굴이 하늘로 향해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소녀의 얼굴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은 상당히 컸는데 그 크기만 아니었더라면 실제 사람처럼 꽤 정교하게 만들어져 정말 사람이 물에 빠져있는 모습 같았으니까 말이죠. 네르비온 강에 갑자기 나타난 소녀의 얼굴은 익사하는 소녀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형물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익사하는 듯한 소녀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했죠. 그리고 강의 수위가 바뀔 때 사람들은 더욱 소름이 돋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목까지 얼굴을 내밀었던 소녀가 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 마치 물에 잠기는 듯 얼굴이 천천히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조형물의 이름과 같이 영락없는 익사하는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사람처럼 만들어진 얼굴은 불쾌감을 넘어 공포감 또한 가져올 정도였죠.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조형물은 익사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체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면 답을 맞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루벤 오로스코라는 멕시코 예술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후변화에 관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작품을 강에 설치했다고 말했죠. 즉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를 가라앉히거나 떠있게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보면 꽤 그럴듯한 조형물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아야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게 문제죠. 기후변화에 관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작품을 강에 설치했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 조형물을 보고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 의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저 소녀가 익사하는 끔찍한 조형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긴 한데 꺼림칙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나나는 바나나. 예술은 무엇일까요? 바나나 하나를 덕트테이프로 벽에 붙여놓은 게 12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4천만원 가량의 돈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펠로탕 갤러리에서 전시 중이었던 이 작품은 갤러리스트인 에마뉘엘 펠로탕으로부터 세계 무역을 상징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고전적인 유머장치라고 평가받은 작품이죠. 예술의 문외한인 저로서는 대체 어떻게 이 바나나를 바라봐야 그런 생각이 드는지, 어떤 감성을 가져야 이런 의미에 동감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부자여야 이런 바나나를 1억 4천만 원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처럼 예술을 한 톨도 모르는 제가 바라본 이 작품은 그냥 바나나가 테이프에 붙어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예술인가? 라고 생각할 무렵 이것이 예술이다 라는 장면이 이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바나나에게 어슬렁거리면서 온 한 남성이 그 바나나를 떼어서 먹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0,000? That's been good. 그는 가격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배고프다는 이유로 바나나를 떼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남성은 행위 예술가인 데이비드 다투나였습니다. 다투나는 마치 바나나 하나를 테이프로 붙여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듯 맛있다며 바나나를 먹어버렸죠. 예술을 볼 줄 모르는 제 눈에는 벽에 붙은 바나나보단 바나나가 15만 달러라며 그냥 먹어버린 행위가 더 공감이 되는 행위 예술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져다 붙이지 않아도 이건 이런 의미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확실히 보였고 그 비판적인 행동이 공감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펠로탕 갤러리는 다투나가 바나나를 먹은 지 몇 분 만에 작품이 걸려있던 벽에 새 바나나를 붙여놓았다고 하며 애초에 바나나는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으니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바나나가 아닌 발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바나나가 아닌 인증서를 구매한 것이라고 말이죠. 즉 세계 무역을 상징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고전적인 유머 장치를 바나나로 표현했다는 발상을 1억 4천만 원 주고 구매했다는 이야기인데 역시나 예술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웅장한 스파이더맨.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는 사실 스파이더맨 조형물이 외관에 붙어 있었습니다. 2013년 8월에 설치된 이 스파이더맨 조형물은 백화점 측에 엄청난 항의를 가져오게 되죠. 스파이더맨의 중요 부위가 민망할 정도로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모자이크를 안 하면 유튜브에서 쓰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예술품인 동상, 조각상 등 사람의 자연적인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조형물들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은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의도가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백화점 외벽에 설치될 예정인 스파이더맨의 중요 부위를 부각시킨 건 대체 어떤 의도를 가져야,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어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스파이더맨 조형물을 만든 작가는 유은석 작가라고 합니다. 해외에는 유은숙 작가라고 퍼졌지만 한국 기사에서 확인한 작가의 이름은 유은석 작가였죠. 유 작가는 아침에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히어로에게도 적용해 거짓없는 모습을 코믹하게 표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중요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은 맞으나 성정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조형물을 보고 히어로의 아침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다, 그저 예술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조형물을 보고 느끼는 건 민망한 뿐이고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가 그 조형물을 보고 부모님에게 저건 왜 그래 라고 물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부모는 꽤 곤욕스러울 테니까 말이죠. 스파이더맨 조형물은 많은 항의로 철거되었습니다. 이게 예술이다. 덴마크 올보르에 있는 쿤스텐 현대미술관은 예술가 옌스 아닝에게 84,000달러, 한화로 약 1억 원을 주고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옌스 아닝은 지폐를 사용한 예술을 하는 예술가였죠. 그렇게 미술관은 84,000달러를 주고 그 달러들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작품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술관으로 돌아온 것은 빈 캔버스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액자뿐이었죠.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 작품의 이름은 돈을 가지고 튀어라 이다 라는 이메일과 함께 말이죠. 84,000달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닝은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술이다. 예술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계획한 것보다 10배, 100배 더 나은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계약 위반 또한 업무의 일환이었다 라고 말이죠. 즉 돈으로 작품을 만드는 하닝에겐 빈 액자 자체가 돈을 가지고 튄 상황을 표현한, 돈으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참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미술관이 그런 하닝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돈을 가져가고 돈을 가지고 튀어라 라는 빈 작품을 보낸 것 자체가 흥미로운 작품임을 인정한다며 빈 액자를 전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1억을 그대로 주기는 싫었던 듯 돈은 돌려주어야 한다며 2022년 1월 16일 계약 날짜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이죠. 그런데 돈을 돌려주는 순간 이 작품은 돈을 가지고 튀었다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예술작품이 아닌 것이 되겠죠. 참 예술이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